다시 커지는 브렉시트 공포에 오늘 코스피가 1.85% 급락했습니다. 브렉시트 우려가 재점화하면서 간밤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자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으면서 장중 코스피는 195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과 중도금 대출 규제에 지역에 따라 분양권 시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문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위례나 하남미사 지역은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이 이뤄졌지만 이들 지역 분양권 시장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간의 조사 끝에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 공포를 떨치고 한 주 만에 회복세를 보인 듯했던 우리 증시가 이틀째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브렉시트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뉴욕과 유럽 등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자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으면서 장중 1950선이 붕괴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영국의 탈EU, 즉 브렉시트 우려가 재점화하면서 장중 2%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국의 경기가 둔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1,5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226조 원 규모의 돈을 풀겠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브렉시트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영국발 경기 둔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다시 자극되면서 국내 증시가 출렁인 겁니다. 약보합으로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1950선을 맥없이 내준 이후 장 후반 낙폭을 조금 만회해 1.85% 내린 1953.12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5,101억 원어치를 사들인 가운데 외국인 4,265억 원, 기관은 1,385억 원어치를 각각 내다 팔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몇 종목을 제외하곤 파란불 일색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04% 하락한 685.51을 기록하며 동반 급락했습니다. 역시 개인이 나홀로 763억 원어치를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25억 원과 101억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회복되는 듯했던 글로벌 금융시장도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간밤 파운드화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1985년 이후 처음으로 1달러 30센트를 밑돌았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0.6% 하락 마감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5% 가깝게 폭락하는 등 국제유가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정부의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과 중도금 대출 규제로 지역에 따라 분양권 시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남은 분양권 문의가 대폭 줄어든 반면 위례나 하남 미사는 큰 영향이 없는 모습입니다. 현장을 다녀온 한지희 기자와 정창신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5천만 원까지 올랐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단지. 정부의 불법 분양권 단속과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업소 대부분은 아직 문을 닫은 곳이 많고 일부는 사무실 불을 끈 채 전화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개포동에서 이뤄진 매매 계약은 86건. 하지만 단속과 규제가 시작된 후 개포주공 1단지 계약 건수는 고작 3건에 그쳤습니다.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3일간 또 지난주 일주일 내내 한 열흘 정도 문을 닫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재건축이 숨고르기를 하다 보니까 조용한 편이고. 개포 재건축 단지 중엔 정부의 재건축 과열에 대한 우려와 중개업소 단속 등 이딴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스스로 분양가 인하를 결정한 곳도 나왔습니다. 호가도 예전보다 낮아진 상태. 개포주공 1단지 전용 53.63제곱미터는 지난달 13억 원대의 매물이 나왔지만 지금은 4천만 원가량 떨어진 12억 6천만 원의 호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보다 작은 41.98제곱미터의 경우는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 직전 9억 7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2천만 원 정도 시세가 떨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초, 반포 등 같은 강남권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했을 때는 가만히 있던 정부가 개포지구 재건축 시장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양권 불법 거래 등 부동산 시장 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개포동 일대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중도금 집단 대출이 강화됐고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하남미사와 위례신도시 등 분양권 시장은 여전했습니다. 내년 10월 입주 예정인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83제곱미터 분양가는 5억 4천에서 5억 7천만 원 선. 현재 분양권 웃돈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이 붙었습니다. 이 일대 공인중개업소에선 여전히 다운 계약을 요구하고 있고 매도자의 양도세도 대신 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21일 정부 단속에 문 닫은 중개업소들이 많았지만 일부는 문을 닫고 영업을 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도 문 닫고 안에서 좀 했어요. 그때도 단속이 거의 한 보름 정도 됐었는데 그때도 막 거래 안 했었어요. 하남 미사강변 도시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미사강변 센트럴자이 96제곱미터의 분양가는 4억 4천에서 5억 원 선. 분양권에 8,500에서 9천만 원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지난달 9호선 발표 전 웃돈은 8천만 원 선이었지만 교통 호재가 더해져 프리미엄이 더 오른 겁니다. 매도자들이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높인 탓에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중 단속과 집단 대출을 조이는 등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이 일대 중개업소들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 5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수요가 몰린 서울 수도권의 분양권 거래는 크게 증가했지만 집값이 하락한 일부 지방의 분양권 거래는 감소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5월 기준 지역별 분양권 거래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총 13,000여 건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선 1,124건으로 전달에 비해 12% 가까이 증가했고 경기도의 분양권 전매는 3,227건이 신고돼 전월보다 23.5% 급증했습니다. 반면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경북 지역은 5월 분양권 거래량이 연중 최저치인 582건에 그쳐 전달에 비해 22.3% 감소했습니다.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주택 경기가 침체에 빠진 거제시도 5월 분양권 거래량이 올해 들어 가장 적은 24건에 그쳤습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닥터 아파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2,160만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7.7% 상승했습니다. 주로 재정에 의존했던 전국 철도망 구축에 앞으로 10년간 약 20조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 철도 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철도망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 대상을 지역 간 연결철도 등 국가 철도망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철도 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국가 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 8천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 예금 증서, CD금리 담합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6개 은행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절차 종료는 추가 조치 없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같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신한, 국민, KB하나, 우리, 농협, SC제일 등 6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기 위해 CD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고 지난 2012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D금리는 은행이 단기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권의 금리로 2010년 코피스가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로 사용됐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4년간 조사를 거쳐 올해 2월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6개 은행에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통화안정증권과 은행채 금리가 하락할 때도 6개 은행의 CD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담합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6개 은행 관계자들이 메신저를 통해 CD 발행 금리와 관련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실제 CD와 은행채 발행 담당자들은 발행시장협의회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CD 금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담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은행채와 CD금리는 발행 규모와 만기, 수요 면에서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또 담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CD를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 시점의 격차가 최대 3년 9개월이나 된다는 점도 담합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내린 심의 절차 종료는 사실상 무혐의지만 법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경제는 갈수록 어렵다는데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 수는 국내에서 지난 한 해 동안 16%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경영연구소에서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한국 부자 보고서를 통해 부자들의 규모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들은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자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최근 경기를 생각하며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배경이 뭐죠? 네, 이번 조사에서는 부자의 기준을 금융자산 10억 원 보유 이상으로 삼았는데요. 부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자산을 가진 사람을 고자산가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설명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말 국내 부자 수는 21만 1000명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해 전과 비교하면 부자 수가 약 15.9% 늘어난 겁니다. 증가율 역시 2014년 8.7%보다 2배 가까이 높은데요. 사업이나 상속 등으로 실제 재산이 늘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최근 낮은 예금금리로 인해 수익형 금융상품 투자가 늘어난 것이 부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꿔 말해 금융자산 규모를 부자의 기준으로 삼은 조사에서 이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최근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이 트렌드 자체가 부자수 집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인데요. 실제 이번 조사에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한국의 부자들은 지난 5년간 부동산 자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2011년 이들의 총 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이 35.6%, 부동산 자산이 59.5%로 부동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금융자산이 43.6%, 부동산이 51.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특히 기존 투자 수익 증가로 금융자산이 늘어난 부자들도 있지만 33%가량은 실제로 투자 규모 자체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는 부자 비율도 35.8%로 감소시키겠다는 비율 6.8%와 큰 격차를 보여 금융투자에 대한 긍정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에 응답한 부자들 중 절반이 넘는 60.3%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고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비율은 21%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비율 18.8%보다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금융자산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자들의 금융상품 투자 트렌드는 어땠습니까? 네, 예적금 비중은 줄어든 반면 투자 저축성 보험 등 장기 안전자산과 ELS 등 중위험 중수익 상품 비중이 늘어난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투자 저축성 보험을 보유한 비중은 94%로 한국 부자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뒤를 이어 펀드, 주식 순으로 보유율이 높았는데요. 장기 안전자산인 투자 저축성 보험으로 위험을 줄이고 중위험 중수익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펀드만 놓고 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 보유율이 47.3%로 가장 높고 이어서 국내 혼합형, 해외 주식형, 해외 혼합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해외형보다 국내형의 선호도가 높아진 셈입니다. 네, 끝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변화가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KB경영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부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올해 들어 부자들은 절세와 세금 혜택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성과 수익성보다도 중요하다고 한 건데요. 절세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만 해도 17%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배인 35%였습니다. 금리는 낮고 불확실성이 높아 수익 내기 어렵기는 부자들도 마찬가지다 보니 세금이라도 아끼려는 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부자들의 금융상품 투자 트렌드를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늘 롯데그룹의 광고 계열사인 대홍기획의 자회사 한 곳과 거래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 사이에 부당거래 단서를 포착하고 전날 해당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계약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홍기획은 롯데정보통신, 롯데 PS넷 등과 함께 롯데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회사입니다. 검찰은 대홍기획이 자회사의 거래 과정에서 장부 조작 등을 통해 비자금을 빼돌렸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들이 최근 온라인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을 통해 불황을 타개해보겠다는 건데요.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어제부터 온라인에서 선보인 구찌 가든 컬렉션. 이번 컬렉션은 의류, 액세서리 등을 구찌의 온라인 매장인 구찌닷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온라인 전용 상품입니다. 버버리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새 컬렉션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고 패션쇼 직후 모델이 착용한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내놨습니다. 또 버버리, 프라다, 구찌 등의 브랜드가 국내 백화점 온라인몰에 입점한 데 이어 오프라인 채널로만 판매 전략을 구사했던 샤넬도 지난해 전자상거래 진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명품업계에서는 온라인 중심의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고가 전략과 프리미엄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온라인을 멀리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불황으로 인한 명품업계의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컴퍼니는 명품 시장이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다고 진단하며 향후 2020년까지 2에서 3%대 연평균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채널의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15%의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신세계 백화점에서 올 상반기 오프라인 명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명품 매출은 163%. 명품 브랜드들이 도도했던 콧대를 꺾고 온라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연일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는데요. 비가 오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마와 관련된 용품들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이번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지만 초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달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장마 대비 용품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이 지난 6월 한 달간 장마용품 판매를 조사한 결과 습기 제거 용품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년보다 집중호우 일수가 늘면서 제습기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49%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습기 제거제 역시 지난해 대비 78% 이상 판매가 늘었습니다. 우산과 우비의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45% 이상 상승했습니다. 예년보다 장마가 이번에 좀 빨리 와서 수요도 좀 일찍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예년보다 장마 기간도 더 길고 강수량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아마 꾸준히 장마용품 구매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빈대떡과 빈대떡 반죽, 밀가루 등 가정에서 조리해 먹는 간식용 식재료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인 2주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김치전 등의 주재료인 밀가루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 49.7% 증가했고 파전과 부추전 등 야채전에 쓰이는 부침가루의 매출은 63.4%나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빈대떡 등 간식용 식재료의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1호 태풍 네파탁도 북상 중이어서 기상 상황에 따라 매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면서 예대바지를 통한 은행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소득과 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의료 분야를 겨냥한 대출 상품을 출시하며 수익성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KB 메디칼론을 출시했습니다. 병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이 상품을 이용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건강보험 급여비 내에서 매출액의 2분의 1 한도로 신용등급, 거래 실적에 따라 최저 연 2.37%에서 최대 연 3.67%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메디칼론은 자동대출 방식으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에도 KB메디칼론2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 이용지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건보공단과 전용회선을 구축하고 금리와 한도를 개선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게 된 겁니다. 한도는 늘리고 금리는 인하한 KB메디칼론을 출시했습니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고객님들은 이제 국민은행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KB하나은행도 지난달 30일 의료인 특판 신용대출을 출시해 판매에 나섰습니다. 의료인 특판 신용대출은 KB하나은행에 처음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개업의사, 레지던트 등 의료인과 병원에 재직하는 간호사, 임직원 중 은행 내부 신용등급 1에서 4등급 이내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최저 연 2.89%이고 대출 한도는 신용등급과 연소득에 따라 의료인의 경우 최대 4억 8천만 원, 간호사와 병원 임직원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은행들이 이처럼 의료계를 대상으로 대출 상품 판매에 나서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경기 둔화와 기업 구조 조정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소득이 불안한 상황에서 소득 수준과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의료계의 대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동 30년 이상 된 석탄 발전소 10곳을 설계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 모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와 범국민적인 미세먼지 우려에 대응하려는 조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한국전력 발전자 회사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 화력발전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상 발전소는 서천화력 1, 2호기, 경남 고성 삼천포화력 1, 2호기, 여수 혼합화력 1, 2호기, 보령화력 1, 2호기, 강릉 영동화력 1, 2호기 등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이 되면 미세먼지 24%, 황산화물 16%,
질소 산화물 57%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 30대를 중심으로 휴가 기간 백화점 등에서 쇼핑과 브런치를 즐기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등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시티 바캉스족이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이 참여하는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소송 청구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 사건 재판에서 이긴 경우 강제 집행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는 강제 집행 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오는 9월 김영란법을 시행하면 명절 선물 수요가 크게 줄어 연간 한우 4,100억 원, 사과 1,296억 원, 배 287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은 천문학적 규모의 회계 사기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가 빠르게 수그러드나 했는데 글로벌 금융시장 곳곳에서 불확실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증시 급락이 단기간 상승에 따른 조정 과정으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